안녕하세요. 책 읽고 싶은 남자입니다. 지난 시간의 슬픈 열대, 달의 이면에 이어서 이제는 야생의 사고를 살펴보겠습니다. 야생의 사고는 클로드 레비스트로스의 대표적인 저작이지만 사실 학계의 주류가 되지는 못한 책입니다. 친구들은 대학 교수가 되어 출세하는 와중에도 혼자서 대학 교수가 될 기회를 관두고 머나먼 오지로 떠난 레비스트로스. 천성이 타고난 방랑자의 사방을 불태우고 다니는 화전민이었던 그 학자. 그 학자는 글도 솔직하고 섬세하면서도 때로는 거칠게 어떤 차가움에도 휘둘리지 않게 썼습니다. 야생의 사고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실 야생의 사고는 슬픈 열대에 비해서는 학술적인 연구소로 쓰여진 책입니다. 따라서 그 내용도 슬픈 열대와는 달리 내가 왜 프랑스의 교수직을 포기하고 이 구석 오지까지와 고생해야 하나, 나는 어쩌다가 이 꼴이 되었는가 등의 한탄도 없습니다. 오로지 자신의 연구 성과만을 체계적으로 제시하며 우리가 갖고 있는 야생에 대한 편견만을 부술 뿐입니다. 그러나 그 속도는 빠르지 않습니다. 오히려 점잖습니다. 마치 밀림이 농지를 잠식하듯이 말이지요. 그 구절을 살펴보겠습니다. 여기서 알게 되는 것은 신화적 사고가 아직 이미지 속에 묶여있기는 하지만 일반화 능력을 갖고 있으며 따라서 과학적일 수 있다는 점이다. 신화적 사고도 유추와 비교를 통한 작업이다. 우리는 신화란 허황된 이야기라고 생각하지만 실상 야생의 신화도 과학과 같이 유추와 비교를 통해서 사유한다는 것입니다. 즉, 야생의 언어와 과학의 언어가 발음은 다를지라도 그 개념을 만들어내는 체계는 크게 다르지 않다는 것입니다. 이어서 레비스트로스는 야생과 과학의 경계를 다시 한 번 더 허물려고 합니다. 이와 같은 해명이 불가피하다고 생각한 것은 종이나 개체의 관념이 사회학적이며 상대성을 띈다는 사실을 오해 없도록 하기 위해서이다. 생물학적 관점에서 보면 동일 인종에 속한 한 나무에서 반화하고 개화하고 시드는 개개의 꽃에 비교할 수 있다. 그 꽃은 모두 하나의 품종 또는 그 아류의 표본이다. 이와 마찬가지로 호모사피엔스 종의 성원은 모두 논리적으로는 임의의 동식물의 성원에 비교된다. 그런데 사회생활 때문에 이 체계에는 기묘한 변환이 생긴다. 즉, 사회생활을 통해 생물학상의 각 개체가 각 개성을 발달시키게 되는 것이다. 여러분, 무슨 말인지 이해하기 힘드시죠? 대략적으로 간단하게 정리하겠습니다. 우리는 생물의 종이나 개체가 생물학적으로, 유전적으로 확정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생물의 유전자는 사회의 문화와는 무관한 것으로 보이기 쉽지요. 그리고 이것은 어느 정도 사실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레비스트로스는 인간은 야만이나 문명이나 생물학이나 사회학이나 그 경계가 없다는 것입니다. 즉, 레비스트로스는 사회와 문화의 영향이 없는 순수한 과학과 자연을 부정합니다. 아마도 이러한 주장에 쉽게 납득하기란 쉽지 않습니다. 물론 레비스트로스도 야생의 사고와 문명의 사고가 무작정 같다고 주장하지는 않습니다.
그도 그러한 주장이 타당하지 않다는 것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도 이러한 주장을 왜 하는 것일까요?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다음도 레비스트로스의 말입니다. 또 다른 의미에서 야생의 사고는 길들여진 사고와 구별된다. 역사인식은 이 길들여진 사고의 일면을 구성하는 것이다. 즉, 역사인식을 유발하는 연속성의 관심은 불연속적이고 유추적인 인식보다는 간격을 메우고 통합하는 인식을 시간의 자원으로 표현한다. 바꾸어 말하면 역사인식은 도식을 써서 대상을 확장하는 작업을 하지 않고 대상을 서로 결부시켜 근원적 불연속성을 극복하려고 한다. 역사란 무엇일까요, 여러분? 역사는 일반적으로 우리가 살고 있는 현재보다 과거의 시간대를 말합니다. 오늘날의 우리는 역사가 우리의 과거사이자 교훈이라고 쉽게 말합니다. 역사학자든 아니든 은연중에 우리는 역사가 지금 살고 있는 오늘날을 이루었다고 믿습니다. 즉, 과거를 현재의 원인으로, 현재를 과거의 결과로 생각하고 말합니다. 하지만 레비스트로스는 그 이상의 것을 말합니다. 과거가 현재의 원인이며 현재가 과거의 결과로 분석될 정당한 이유는 사실 없습니다. 그저 사람들이 그렇게 믿고 말할 뿐이지 정말로 그런 것은 아니지요. 결국 역사가 현재로 연속된다는, 이어진다는 생각부터가 문명화된 시간관인 것일 뿐입니다. 야생은 과거와 현재의 시간을 이어서 과거를 현재의 원인으로, 현재를 과거의 결과로 인식하지 않습니다. 다만 과거에서 현재까지의 시간에 대한 인상과 감정만을 표현할 뿐입니다. 이 설명들에 동의할 수 있는지 없는지는 여러분들의 자유일 것입니다. 역사를 좋아하는 분들은 이 설명에 동의하기 힘들 것이며 역사를 싫어하는 분들도 이 설명이 이상하다고 느끼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우리가 알고 있던 통념을 부수는 것 그 자체겠지요. 슬픈 열대 리뷰에서도 밝혔듯이 레비스트로스는 자신이 더 많은 곡식을 얻으려고 불을 질러버리는 화전민과 같다고 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과거로부터 현재까지 지식을 축적하는 경장민이 되고 싶으십니까? 아니면 불을 질러버리며 떠나고 싶으십니까? 어느 쪽이 되었든 여러분에게 이 책은 해답의 실마리가 될 것입니다. 야생의 사고 리뷰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오래된 책처럼 낡고 부족한 리뷰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책을 읽고 나서 책을 읽지 않아도 된다고 느낄 때 해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